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세세하게 이어가보는 시간인데요.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어느 정도의 변동폭이 생겼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 팀은 여전히 김지훈, 오현진 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 106.55%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 한 종목은 지금 손절 처리가 되긴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잘 달립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64.99%, 호텔신라 24.73%, 이노션 0.31%, 오이솔루션까지 전체적으로 플러스입니다. 자,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놀랍습니다. 지금 함께 합류한 지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주 만에 지금 66%의 놀라운 수익이 누적으로 잡히고 있는데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지금 2.67% 수익 상태에서 액면 분할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아쉽습니다. 탄력 둔화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좀 10%가 넘게 하락이 됐고요. DSR 제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9%대 상승, 오텍도 11% 그리고 지난주에 신규로 나온 KT 서브마린 역시 5%대의 상승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3위 팀입니다. 송동현 정의진 팀인데 누적 수익이 많이 떨어졌네요. 12%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팀 포트폴리오 바꾸기 전까지는 지금 잘 달리고 있었는데 포트폴리오 한번 대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새롭게 편입한 종목들이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졌네요. 에코프로, 에이프로젠, KIC, 텔콘, OCI까지 전체적으로 낙폭이 크고요. SK하이닉스만 지금 보합권 수준입니다. 4위 팀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인데요. 드디어 이 팀이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로 올라왔습니다. 종목별 수익 보시면 일신바이오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1%대입니다. 미토온도 마이너스 3. 하지만 웰크론이 지금 남북경협주, DMZ, 지뢰 제거 관련 테마로 묶이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38%대 현재 수익이고요. 코데지 컴바인도 연일 조금씩 올라오면서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롯데하이마트도 2%대의 상승. 자, 이제 마지막 5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31%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김영철, 이성배 스타팀입니다. 종목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도달해서 매도가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 지금 삼성 SDS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 가운데 여전히 보유 관점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종목별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자, 5위부터 살펴볼 텐데 최명성 소장의 이화공영 누적 수익 여전히 5위고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4위입니다. 웰크론이 새롭게 3위로 올라왔고요.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닉 플래닛 매도 이미 했지만 48%의 놀라운 수익률 한 주 만에 나왔습니다. 김준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65% 가까운 수익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의 신규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은 대림산업, 이녹스 첨단 소재, 네이버, CJ ENM, 휴캠스, 신세계, 파라다이스, 빙그렉, 쿠쿠 홈시스, 아남전자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이 함께 하는데 하루에 2분씩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2분이 한 팀이고요.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 조금 전에 보셨던 종목들 이렇게 제시하고 그 중에서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게 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요.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 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시황 잠시 짚어본 뒤에 슈퍼듀오 매치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는 2510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더 커지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 일부에서 두 분의 또 거시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 정도 오르는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딱 진짜 2510선에서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0.69% 상승이고요. 자,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장 초반에 올라오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올라오던 그 모습에 비해서는 2510선에서 강하게 다시금 막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그래도 외국인이 1,700억 원을 넘게 사줍니다. 기관은 25억 원 매수 물량이 더 줄었네요. 개인은 1,315억 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75포인트대입니다. 1.27% 하락하고 있고요. 11포인트나 하락합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870선까지 빠졌다가 지금 조금의 그 회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회복 자체도 좀 미미하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눌리는 날이어서 지수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다시피 외국인 106억 원 팔고요. 기관 110억 원 삽니다. 개인은 193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 많이 밀리네요. 1067원 30전까지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이틀 연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정리 한번 싹 해주시고요. 남은 장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지난주였죠. 이틀 목금 연속 외국인의 현물의 대규모 양매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약 2조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있었는데, 오늘 것까지 이제 덧붙이면 한 1조 7천억까지, 거기에 좀 매도세가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뉴욕 증시의 1분기에 대한 호실적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낙관적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어깨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돼서 실적주 위주로 지금 코스피를 견인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남북 경협주와 관련돼서 이제 건설주들의 섹터가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매 전략에서 보자면 이러한 상승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들을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좀 투자에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코스피는 2,490선을 돌파 후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00선을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선물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 121선을 일봉 흐름상 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는 한 번 더 지켜보는 그런 관망의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87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870선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제약바이오 조정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반등으로 875포인트까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이제 조정 진입 국면에 좀 돌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앞으로 6월, 7월 정도까지는 이런 코스닥의 지수 상승 경리는 제약바이오 위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빠지면은 저가 매수의 찬스로 이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장 마감에 볼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을 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이제 6월에 있을 5G 주파수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거기서 이제 대장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KMW는 네트워크 장비와 그리고 LED 조명에 관련된 전문 회사입니다. 일단 올해 컨센서스가 좀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한 250억 원 수준으로 이러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5G의 매시브 MIMO 핵심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기술이 기지국 안테나 수가 최대 4개라고 치면 향후에는 100개가 넘어갈 전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동사가 만드는 RF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RF 장비들은 데이터의 양과 그리고 처리 속도가 증가할수록 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외형 스몰셀용 기지국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형 기지국에 초점을 맞췄지만 5G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스몰셀용 기지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기지국 시장 규모만 해도 2,500억 수준까지 나오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었는데 조명 관련된 사업을 스포츠 경기장 조명 시장에 특화돼서 판관비 감소로 적자폭 축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장비 쪽 매출과 그리고 조명 시장에 대한 판관비 절감으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과학기술부 장관이 5G에 대한 드라이브를 한번 발언을 했었습니다. 27일 날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5G 관련돼서 팔로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는 올해 2019년 3월까지 5G 상용화에 대한 드라이브를 어느 정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5G에 대한 어느 정도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3월까지 이제 예정이 되었다면 통신사들 SK텔레콤 그리고 LG플러스 KT 등이 그러한 통신 장비 설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금년 내에 이러한 수주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는 이 동사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KW는 현재 가격대가 거의 지금 24,900원 정도에 지금 오늘 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일본 흐름상 오늘 종가의 정도의 매수를 해보고요. 일단 전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한 28,950원까지는 1차 매물대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이렇게 짧게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권홍섭 주인과 함께했습니다.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장과 함께 하게 되고요. 현재 이 팀은 4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오이솔루션까지 전체적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1위 팀입니다. 자, 바로 소개해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지훈 차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김지훈 차장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3종목을 담고 있었는데 한 종목이 아쉽게 지금 손절 처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AS 한 종목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볼까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휴젤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휴젤이 1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강한 12%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 그건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휴젤은 오늘 50만원대를 회복이 되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내동매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가 정한 손절가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특성상 매도 처리가 된 거지 언제든지 매수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고, 휴젤에 대한 펀더멘탈은 전혀 변한 측면이 없고요. 1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1분기만큼 그렇게 빠질 정도의 그렇게 실적이 많이 빠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고요. 물론 여러 가지 경쟁사에 대한 이슈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휴젤 본연의 펀더멘탈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러면 좀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 그러면 이제 잘 달리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 나왔죠. 네, 정유경 총괄 사장이 신세계에 이은 2대 주주로 개인 최대 주주로 올랐으면서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주가 상승에 더 탄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분 21.68% 가운데 21%를 정재현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이 증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따라 한층 이마트는 정용진 부회장이 하고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는 정유경 총괄 사장이 하는 등 업계가 지분 정리가 속속 이루어지면서 분리 경영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체질 개선 기반으로 실적 개선 올해 강하게 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해외 패션 같은 경우는 부실 브랜드는 축소하고 효율성 높은 신규 브랜드 위주로 수익 구조가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자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채널에 적합한 카테고리로 라이프스타일 본연의 오프라인 매장도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지만 SI빌리지.com 채널 확장을 통해 외형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온라인몰 SSG.com에 입점하는 등 판매처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자체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 같은 경우는 중국 색조 화장품 수요의 증가를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누리면서 고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화장품 사업 영업이익 기여도는 47%에 육박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푸아레가 패션쇼를 열면서 영업을 본격화했지만 이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좀 우려는 있다. 하지만 빠르게 좀 매출 예상보다 올라오면서 국내 패션 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거에 대한 프리미엄은 분명히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기존의 패션 브랜드 쪽과 그리고 화장품 쪽의 매출이 견조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14만원대를 목표가로 말씀드렸지만 14만원대에 만약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붙어준다면 조금 더 목표가 상향의 여지도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두 종목 들어봤고요. 이번에 오현진 팀장의 종목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부터 가볼까요?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 오늘장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442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보따리상의 화장품 판매가 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3월부터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되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와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외국인이 조금 차익 매물을 던지고 기관은 계속해서 강하게 좀 순매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갭상승으로 떴기 때문에 약간 눌릴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신고가 패턴이라는 것은 역시 매물대가 그만큼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역시 염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달에 국내 면세점 매출은 전년동을 대비해서 한 67% 정도 급증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어차피 중국인 관광객과 연동성이 높은데 이 3월 같은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비 한 10% 정도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4월 같은 경우에는 한 30-40%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 호텔신라에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빼고는 모멘텀 자체가 이제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한 12만원까지 달려보면서 좀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노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노션도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확인이 됐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243억, 그래서 컨센서스가 한 250억에서 26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했습니다. 근데 1분기 같은 경우 어차피 실적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광고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막 회복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개선될 겁니다. 1분기는 영업이익이 어차피 안 좋아할 것으로 보여졌었는데 그 부분이 확인됐다라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은 확실히 덜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한 3%대까지 밀렸지만 지금 보합권까지 당겼습니다. 그만큼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노션 역시도 기관 수급주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분기부터는 이제 신차 효과, 그러니까 현대차 신차죠. 현대차 SUV 신차 효과, 그리고 월드컵 효과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신차를 올해 한 7종 정도는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신차 출시에 따른 마케팅 강화, 그렇다면 역시 현대차 계열사 광고사인 이노션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진행이 되게 되면 역시 이제 광고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광고 업체 자체가 좀 호조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노션은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의 광고주다에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에요. 국내 광고 시장 자체가 올해를 기점으로 회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지는 측면에서 담은 종목입니다. 움직임이 완만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장에 수재 이탈 가능성이 있었으나 수재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면서 가져가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이솔루션인데요. 오이솔루션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추세가 이탈될 뻔했는데 그래도 역시 보합권까지 당기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지금 5G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그 숨고르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요즘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 대북 관련주, 경협주 너무 수급 쏠림이 심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북주 말고 웬만한 종목 다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약간 둔화된 모습입니다만 주파수 경매가 이제 본격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파수 경매가 뭐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5G의 호재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주파수 경매로 인해서 5G 관련주의 투자 심리, 그러니까 5G 관련주를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 이런 게 작용이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어쨌든 그 종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이솔루션 역시 저점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매수한 다음부터 이제 등락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손실도 이익도 뭐 크지 않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위치에서 일단 한 번 정도 반등만 나오면 5% 10% 급등도 가능하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지루하더라도 홀딩하고 추가 흐름 보는 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폴리오가 한 종목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규 종목 중에서 다시 편입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신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0종목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 오늘 잘 오르고 있죠. 이녹스 첨단 소재, 네이버, CJ ENM, 휴캠스, 신세계, 파라다이스, 빙그레, 쿠쿠홈시스, 아남전자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자, 이제 김지훈 차장부터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대림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 전 부분 개선된 서프라이즈 실적을 나오고 있고 실적 드라이브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주 조금 짧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건설주 작년과는 다르게 좀 그 대규모 그 해외 관련된 손실 부분을 많이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분 손실된 부분 많이 털어내면서 건설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요. 건설주 보통 일반적으로 1분기에 실적 잘 나오면 뭐 보통 매도하거나 그런 그 선례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좀 더 끌고 가시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 적자였던 토목 사업의 원가율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쪽 그 적자 부분 상당히 털고 있는데요. 사우디 DSA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라빅 현장, 그리고 네, 이쪽 관련돼서 해외 관련된 부분이 손실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면서 경상 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계속적인 추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만과 쿠웨이트 현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관련해서도 IFRS 15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 상승률이 10%에 불과해서 재무구조가 좀 안전화되고 있고, 그리고 2,300억 가까이 토목과 주택사업에서 각각 2,000억, 2,300억 현금 회수의 영향으로 현금 구조가 차입금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의 영향으로 경영 효율성이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요. 대림산업 역시도 그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지배구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GTX A 노선 관련해가지고 신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에 형성되면서 8천억 정도 수주 확보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대기 중이거나 수주 가능성 높은 해외 프로젝트가 플랜트만 기준했을 때 0.7조, 그리고 마덴의 암모니아 수주를 할 경우에 1.7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플랜트 쪽 대림산업이 상당히 수주가 강하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주택 쪽 말씀드리면 단독 기준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27,000가구로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분양률이 양호할 때 현장의 원가율은 상당히 개선되는데 지금 대림산업의 주택사업 원가율이 상당치 기존 추정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올해 영업이익률은 8.7%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저가 수주가 계속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실적 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실적 변동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대림산업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는 충분히 부각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 PBR, 주가순 자산 비율 0.6배 수준, 그 다음에
퍼 같은 경우는 4배, 주가 수익률은 4배 수준의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네옴 신도시 그리고 아람코 사빅 합작법인의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 투자까지 그 유가 상승의 계단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여타 중동국의 발주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지금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저가 매수 들어가는 기회를 놓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중장기 목표가는 10만 5천 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7만 9,900원을 잡고 대림 산업을 한번 포트에 담아보면 어떨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으로 보실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상당 기간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조금 또 부진하죠. 부진하긴 하지만 여전히 OLED 소재 쪽 매출이 확대되고 마진이 개선되면서 1분기에 컨센서스 부합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에도 역시 OLED 소재 쪽 매출이 본격화되고 4분기까지는 점진적으로 계속적인 실적 확대 전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그 실적 측면에서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매출액 809억, 영업이익 114억, 영업이익에서 지금 62% 가까운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FPCB 업황이 좀 악화되고 부정적인 환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익성이 좋게 나왔는데요. 1분기에 주목할 점은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점은 역시 그 대형과 소형 쪽에서 골고루 OLED 소재에 대한 매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제품 믹스가 그 수율 마진이 높은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과 소형 OLED 소재가 2분기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하면서 관련 매출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3분기 쪽에는 중화권 메이커 쪽으로 매출이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마진이 높은 OLED 소재 매출이 하반기까지 계속 확대될 경우 실적에 대한 양호한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OLED와 반도체 소재 쪽 PI 필름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PI 필름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오히려 OLED와 반도체 소재 쪽 비중 증가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 증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OLED 소재 역시도 하반기까지 계속 매출이 증가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국내 신규 그 스마트폰향 방열 필름 시트 공급으로 스마트 플렉스 매출이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37% 증가한 4,200억대, 영업이익은 92% 증가한 620억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실적,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은 40%, 영업이익 약 100% 가까이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15% 가까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어서 아이폰 신규 모델이 하반기에 출시되면 아이폰 신규 모델에 대한 중소형 OLED 소재 모멘텀까지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7만원 아래에서는 매수해볼 만하다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67,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컨센서스로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고, 비용 증가 부분은 역시 인력에 대한 증가 부분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부분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개인적으로 단기 바닥권 가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쇼핑 관련 매출 쪽은 국내 커머스 시장이 견조한 성장과 네이버 페이 가맹점 확대로 인해서 상당히 네이버 쇼핑이 분기 GMV가 4조 3천억, 그리고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2조 3천억까지 성장세를 유지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전체 영업수익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AI와 네이버 랩스, 그 다음에 라인의 핀테크 신규 서비스의 R&D 투자 관련된 비용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 이 부분이 영업이익을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좀 수익을 많이 깎아 먹었지만 네이버 포털 전체 외형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가격적으로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 페이의 거래액은 연간으로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3.78%의 결제 수수료 매출로 인식하고 있는데 매출의 성장이 수익성과 연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의 광고 성장 시장은 견조하나 콘텐츠에 대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는 소폭 있지만 신규 서비스 성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가장 좀 이익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이익 부분이 좀 떨어진 부분은 역시 계속되는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중장기 투자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 광고 매출에 관련, 그리고 모바일 상품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 모바일 맞춤형 검색 UI 개선과 정보성 강화에 따른 클릭수 개선,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 호조에 따라 양호한 매출을 이룰 것이라 보고 있어서 국내 네이버 쇼핑 거래액 증가 부분, 그리고 라인에 관련 성장 부분, 웹툰과 브이라이브 이용자 증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부분,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이버도 90만 원대까지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고, 지금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해서 주가 수익비율로 2018년 주가 수익비율 기준 30배 수준의 3년간 최저 수준으로 보고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서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CJ ENM입니다. CJ ENM도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9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전년도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2분기 같은 경우는 가장 방송 채널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시기고 국내 영화와 음악 자체 제작인 콘텐츠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TV 광고 쪽 매출은 10%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콘텐츠 매출 관련해서도 VOD 콘텐츠가 계속적으로 화제성에 따른 재구매에 대한 강력한 욕구 증가로 VOD 매출이 86.8% 가까이 전년도 대비 성장하고 있다. 신규 프로그램 론칭에도 불구하고 제작비를 균형 있게 안분하면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 쪽 같은 경우는 1987가 그것만이 내 세상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면서 부가 판권에 대한 매출까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터키 쪽 영화 개봉으로 터키 관련된 매출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탐정 리턴즈와 터키 히어링 디스 빌리지, 그다음 마이 스텝 데드 등 신규 개봉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쪽 같은 경우는 자체 음반 음원 매출이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어서 워너원과 헤이즈 같은 경우는 음반원 매출이 85%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체 IP 관련 서브 레이블도 확대할 것이라 보고 있고, 방송 쪽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쪽 같은 경우는 킹기부츠 성공과 광화문 연가 등 자체 라인업 확대로 상당 폭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2분기에도 수익성 개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J ENM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내 성과를 아시아 쪽으로 확대시키는 콘텐츠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주담하고의 그 내용 관련돼서 좀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터키에 관련돼서 3편 개봉하고 이에 관련돼서 손익분기점 50%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베트남 쪽에서는 써니 리메이크 작품 고고 시스터즈가 개봉해서 베트남 박스오피스 역대 5위에 자랑할 정도 상당히 큰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K컬처 벤처 펀드 관련해 가지고는 상업지구 조성을 위한 2020년 개장 목표로 펀드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2021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에 따른 이슈로 K밸류 조성 관련된 이슈는 충분히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 넷플릭스 쪽 말씀드리면 아직 공식적으로 하나영역이 풀린 건 아니지만 곧 열리는 것과 대비해서 파트너사와 아주 긍정적으로 계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넷플릭스가 하나의 OTT 플랫폼이기 때문에 드라마 타이틀과 별도로 넷플릭스에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판매할 것을 보고 있고, 최근에 방영한 라이브를 넷플릭스에 판매해서 구체적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에 대한 컨텐츠까지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TV 광고가 상당히 예상 실적보다 견조한데 TV 광고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드라마 라인업과 예능 콘텐츠의 차별화된 부분이 시청자에게 굉장히 잘 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 들어볼까요? 네, 휴캠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캠스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5% 증가하면서 상당히 호실적으로 보여줬고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TDI인데 TDI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한 현상을 지속하고 있고요. 탄소 배출권 판매 관련한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TDI
한편으로는 뭐 가격 급락전망까지 나왔는데 실제 아시아를 좌우하는 홍콩 TDI 가격이 톤당 4,250불 수준으로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고 2분기에는 영업이익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적인 배당 매력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 분기별로 25% 증가한 수준을 볼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 미스휘학 MDI 지속으로 MAB 판매량이 증가하고 초안 플랜트 증설에 따른 기저효과, 초안 판매량까지 증가하고 일회성 비용에 따른 일회성 비용 절감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아까 말씀드린 탄소 배출권 고른 사업부의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DI 쪽 같은 업황은 향후 2-3년까지 말레이시아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에 따라 2-3년간 대규모 투자 제한으로 수요 공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가 배당 6%대의 배당주의 매력으로서 휴캠스가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보고 있고 10% 이상 조정이 나온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휴캠스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내수 유통주인 신세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는 이제 국내 주요 유통업체 중 하나죠.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내 소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위축이 마무리 구간으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소비 심리와 민감한 이제 그 고가 의류 판매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점진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이마트와의 온라인 사업법인 설립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온라인 부분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구간에 있고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고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 부분의 실적 역시도 올해를 기점으로 회복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환율이 약간 반등했지만 다시 한번 또 원화가 강세로 가는 모습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원하는 강세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주에는 좀 우호적인 여건이 계속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신세계 백화점은 자사가 만든 란제리 중심 편집 매장 엘라코닉에서 제작한 라운지웨어를 신세계 TV 쇼핑에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백화점 프리미엄 PB 제품을 TV 쇼핑에서 판매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팔로 다각화를 통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는 사실 최근에는 그 중국 소비주로서 좀 엮여서 움직이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국 소비주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장 62주 신고가를 좀 돌파해 나가려는 모습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 종목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42만 원입니다. 오늘 윗꼬리가 약간 달렸죠. 현재 주가 수준 종가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46만 원, 손절가 40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은 전략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중국 소비주입니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관광객 회복 수혜를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하면서 회복세는 본격화될 것 같고요. 4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폭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월 드롭액은 3년 만에 5천억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 드롭액이라는 게 그 고객이 치보로 바꿔서 게임에 투입하는 금액이죠. 일반 기업의 매출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월을 기점으로 드롭액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VIP 고객의 인당 드롭액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인당 3천만 원 수준으로 2015년 이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 1,800억, 영업이익 40억을 흑자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77억 영업적자에서 턴어라운드 확실하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 동종업체인 GKL보다는 부담이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 그 주가가 약간의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렴 끝난 현 시점에서 방향성 잡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23,200원 정도인데요. 목표가 한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22,000원 정도 전략 잡아보시면 괜찮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빙그레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빙그레가 빙가 부분 부진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 발유와 투게더를 비롯한 주요 제품군의 가격 정찰제가 확대되면서 2분기부터는 그래도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스크림 시장 자체가 성수기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바나나 맛 우유 같은 경우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주요 매출을 지지하고 있고요. 지난달 말에 이마트로 냉동밥의 판로를 확대하면서 외형 성장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마트에 한 간편식 관련 공급이 증가할 것 같고요.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이죠. 슈퍼콘이 표절 논란에 시달리고 있긴 한데 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최근에 음식료주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음식료 섹터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66,600원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략대로 목표가는 한 68,000원, 손절가는 63,000원 좀 여유있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으니까 오늘 종가 부분에서 공략하신다면 한 68,000원까지 단기로서 노려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쿠쿠홈시스 보겠습니다. 쿠쿠전자의 그 렌탈 사업이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국내 렌탈 시장은 2020년에 40조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 3조 규모였는데 2016년에 26조 규모로 10년간 8배 이상 성장할 것 같고요. 무형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이제 빌려 쓴다라는 개념에서 빌려 쓰고 관리 받는다라는 개념이 중요해졌죠. 특히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자동차를 비롯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렌탈 제품의 사후 서비스가 점유율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쿠쿠홈시스는 국내 정수기와 그리고 공기청정기, 렌탈,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가입자 수도 120만 명까지 확보를 했고요. 자체 필터 기술을 탑재한 정수기 그리고 경쟁 업체 대비 낮은 가격대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부분 역시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그 상승 출발 후에 음봉이 떨어졌던 것은 이제 시장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관련주 쏠림에 의한 영향이지 지금 전혀 추세를 깨지 않았고요.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약간의 횡보세만 잘 극복해낸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21만 4,500원입니다.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24만원 그리고 손절선은 한 20만원 정도 잡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는 오디오를 비롯한 관련 기기 그리고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죠. 그래서 오디오 전문 기업으로서 또 디지털 영상기기와 연계된 고부가치 서비스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하만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 음성인식 플랫폼 빅스비 역량 강화에 나서면서 아남전자의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도 지금 반도체 사업에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디오 부분, 빅스비 부분 계속해서 음성 쪽에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 아남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만양 OEM 납품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체크됩니다. 오늘 5% 정도 빠지는데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북 경협주의 쏠림이 지금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동시효과 들어갔고요. 종가 한 3,170원 정도 예상되는데 종가 부분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한 3,500원, 손절가 한 3,05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부터 아남전자까지 쭉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 뒤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곳에서 오현진 팀장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지훈 차장님이 한 종목 넣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그 매수가가 좀 아쉽긴 하지만 대림산업은 오늘 종가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대림산업 역시 아까 펀더멘탈 측면은 좀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해외 파이프라인 상당히 중요한데 사우디 마덴하고 그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타이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전략적 이란 같은 경우 다음 달 12일 날 예정된 미국의 이란 핵 그 파기 결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연간 주택공업
2200세, 32,200세대 추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대림산업 상당히 수주 쪽에서도 견조한 모멘텀을 볼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어서 10만 원까지 목표가 보고 있고, 지금 건설주 상당히 견조하게 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산업도 대림코퍼레이션 사업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림산업 지분을 만약에 코퍼레이션이 시장에서 매수할 경우 상당히 주가가 튈 수 있다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로 담고 손절가는 79,900원, 목표가 10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만 원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쭉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변동이 생겼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5종목 꽉꽉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새롭게 들어온 대림산업이 눈에 띄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호텔신라 이노션, 오이솔루션까지 전 종목 현재 순항 중입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먼저 써니전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883번님께서 써니전자 4,100원의 비중이 20%, 이 종목 궁금하다 하셨는데, 김준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써니전자가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그 서울시장 테마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마 관련된 종목은 개인적으로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니전자는 오늘도 지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올라올 때마다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올라올 때마다 비중 축소 쪽이 낫겠다라고, 뭐 이런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테마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8070번님 에스틱파마 15,700원에 비중 10% 매수하자마자 계속 빠진다라고 주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추세를 깨는 모습이라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오늘 빠진 것은 이제 에스텍파마 종목 자체의 문제보다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영향이 큽니다. 오늘 웬만하면 이제 경업주 빼고는 다 빠지는 장이었고, 코스닥 지수 자체가 1.5% 조정 마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 일부 대형주를 빼고는 대형주의 경우에도 많이 빠지는 마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에스텍파마가 빠진 게 이제 이 종목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현재 처해 있는 섹터의 업황 자체가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 수급이 조금 쏠릴 것 같은데,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 전망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적주 대비해서 좀 주가가 밀리는,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밑꼬리가 달린 건 다행이긴 하지만 추세 자체가 역배열입니다.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만한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를 하셔도 조금 지루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기다리시기보다는 좀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해서 종목을 교체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가 부근에서 밑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지기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역시도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런 기회비용을 날릴 필요는 없겠죠. 현재 시점에서 내일은 이제 장이 안 열리니까 한 이번 주 내로 좀 단기 반등 나오면 정리하는 쪽으로 봐주시고요. 현금 확보하셔서 차라리 중국 관련주라든지 실적주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텍파마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죠. 7020번님께서 이 종목도 사실 펀더멘털보다는 이슈에 많이 움직였는데 차바이오텍 남겨주셨습니다. 23,0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준 차장님? 네, 차바이오텍 23,000원 가격대는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바이오텍은 물론 그 바이오 관련주 급락하면서 역시 회계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회사 자체 내에서 계속 그 차바이오텍 살리기 위한 정말 다양한 각도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그 한예슬 지방정 의료 관련된 사고로 또 좀 빠진 것으로 보이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개선되는 측면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중도 10% 정도면 한번 좀 더 들고 가보자,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다, 그 정도 측면까지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현진 팀장은 시간 관계상 미리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했고요. 마감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요. 코스피는 2,513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5%, 0.8%대의 상승 흐름들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1% 가까운 상승까지 다시 올라갔네요. 일중 흐름입니다.
2,501포인트 오늘 저점이고요. 계속해서 2,500선에서는 안착하는 모습, 2,513.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 오랜만에 거래소 쪽 지금 우상향 그래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외국인만 삽니다. 2,004억 원. 결국에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은 1,577억 원까지 매도 물량 쌓아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액면 분할 50대 1로 4일에 다시 재개가 되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3%대까지 낙폭 커졌고요. 현대차가 1.27% 소폭 상승, 소폭 반등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2% 가까운 하락.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오늘 급등 나오면서 시총 6위까지 다시 올라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3.46% 빠집니다. 삼성물산도 14만원 무너졌고요. KB금융, LG화학이 1%대 각각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876.45포인트입니다. 10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나마 낙폭이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하면 바로 한눈에 들어올 텐데요. 884부터 870까지 빠졌다가 다시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라고 하기보다는 낙폭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합니다. 기관이 130억 원, 외국인이 6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18억 원 소폭 매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 대체적으로 빠집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특히나 신라젠 2거래일 연속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바로 또 빠집니다. 84,1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만 5%의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대 하락입니다. HLB만이 지금 유일하게 3%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메디톡스도 그나마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CJEN은 빠지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바이로메드도 지금 20만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21만 6천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노스 오늘 상승한 7%대까지 가져가다가 윗골이 되고 쭉 빠져내려오면서 오히려 하락 반전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3%대 하락입니다. 코롱티슈진 오늘 장중 신저가까지 찍었습니다. 4만 500원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저점 대비해서 한 0.7%, 1% 정도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중에는 펄어비스만이 그나마 1%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선방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장 역시 좀 남북 경협주만 좀 올라가는데요. 남북 경협주 중에서는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도 좋기 때문에 펀더멘탈 관련해서 건설주는 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7만 5천 주 가까이, 뭐 대림산업 5만 7천 주 등 상당히 좀 건설주 많이 샀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제약바이오 지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대신에 남북 경협 관련주로 좀 자금 일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개인적으로 좀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지만 역시 시총 위주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위주로 하락했다는 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급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 2천억 넘게 산 거는 남북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관련된 중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업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남북 경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기대감 플러스 실적이 받쳐주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건설업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 업종들로 분류가 되는데, 건설업종은 어때요, 앞으로? 네, 건설업종 아까 대림산업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해외에서 상당 부분 부실한 부분, 그러니까 해외 부실 자산, 그러니까 수익 부분을 많이 털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가가
지금 68불 선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유지하면 중동 쪽에서 수주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가 수주를 굉장히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이슈로 건설주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규제 이슈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증가의 측면도 있고, 올해까지는 분양시장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시장에서의 상당 부분 손실금을 터는 부분은 건설주의 펀더멘털을 좀 좋게 하는 부분이고요. 건설주 자체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다고 시장에서 인식하는 게 좀 더 지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감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 흐름으로 잘 안착이 됐습니다. 2,500선에 안착하면서 2,515포인트까지 오늘 장중 고점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코스닥 실검까지 뜨면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던 코스닥이 그나마 좀 870선은 사수하면서 875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오늘 이틀 연속 원화 강세 이어갑니다. 1,068원대까지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에 핫했던 이슈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5일날 첫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 남한과 북한의 큰 이벤트가 있어서 오늘 증시가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유가정부 시장이 2,500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맞는지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 오늘 유가정부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17개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하는데요. 자, 그중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현대건설 우선주를 비롯해서 그 부산산업 등 최근 들어서 소위 대북경협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를 많이 갔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종목들, 즉 대북경협주 관련주가 예상보다 그렇게 큰 종목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뜨뜻하지만 세부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면 예상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들이 예상보다 헷갈리는 장이다.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좀 총평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5개 종목들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매매거래 정지됐죠. SK하이닉스 올라왔고요. 어떤 웨크론과 철도주 그리고 현대차 마지막으로 호텔신라 등 전체적으로 오늘도 큰 틀에서 보면 대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이 시각 현재 84,500원 그러니까 2.9%의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장 중에는 84,000원을 찍었는데요. 다시 한번 2.9% 어떻게 보면 3%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의 이런 약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잠깐 좀 리뷰를 차트를 통해서 잠깐 좀 드려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SK하이닉스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부정적 코멘트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이것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포함해서 지난주 목요일과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3개월 정도 순매수가 올라왔는데요. 다만 SK하이닉스 관련된 오늘 부정적인 코멘트가 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로펌이죠.
하겐스 버인이라는 그 로펌에서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따라서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약 2,000원대 약세를 보고 있다는 거 보면 어떻게든 이런 로펌 관련돼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법리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기관은 어제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3개월 정도 순 매수했다면 그 소위 그 오늘 이슈가 있었던 로펌 즉 미국발 로펌 그 가운데서 SK 하이닉스 소송 관련돼서 로펌들은 기본적으로 외국계가 오늘까지 3일째 순매수했다면 어쩌면 지금의 악재가 부정적인 악재가 아니고 해프닝이 아닌가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SK 하이닉스의 투자 심리는 악화하고 있었지만 외국계는 3일 동안 순매수했다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종목입니다. 자, 웰크론인데요. 자, 웰크론이 5,050원 오늘 뭐 장중에는 5,480원까지 갔고요. 오늘 10% 정도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웰크론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어떤 회사 이런 코멘트를 가질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쥐레 관련된 회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웰크론이 그동안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웰크론은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가지고 있죠. 제조업종, 서비스, 그리고 발전업종 가지고 있는데요. 자, 신재생 에너지 좀 생뚱맞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이 섬유 그 가운데서 웰크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기능성 섬유 제조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웰크론이 오늘 장중에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는 좀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만 약간 생뚱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쥐레 제거용 EOD 방호용 어떤 그런 복장을 만든다는데요. 아무래도 미드를 보시면 그 쥐레 제거할 때 어떤 군인들이 상당히 무거운 장비를 소위 그 쥐레 제거 복장을 입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웰크론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방을 가시면 통상 영어로는 MIN이 즉 마인 쥐레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남북경협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는 한 단계 더 넘어서 이제 뭐 DMZ 중심으로 한 이런 쥐레 제거할 수 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웰크론이 오늘 9.9% 즉 5,050원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 웰크론이 이렇게 쥐레 제거 이렇게 방어복을 만들어서 올랐는데 오늘 이 종목이 오른 것은 너무 섣부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뭐 남북 관련돼서 경협 이런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국회 비준도 통과해야 되겠고요. 아직까지 법률적인 절차가 많이 통과 남아있는데 쥐레 관련돼서 방어복을 만들었던 웰크론이 이렇게 10%를 급등했다? 이것을 보더라도 약간 좀 더 간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제 남북 철도 경협 관련주에 대한 고민을 드려봐야 되겠는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유가정보시장과 코스닥시장 17개 종목이 상한가 모습 갔는데요. 여기 들어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로템 뭐 만드는 회사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하철도 있지만 이제 기차를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 가운데서 현대로템 그리고 다오지스 또는 오늘 이슈가 있었던 대아이티를 비롯해서 부산산업도 어마무시한 종목들 오늘 대북경협주 관련돼 상승했다 이렇게 좀 화면을 통해 정리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철도는 이렇게 이제 북한을 넘어서 이제는 뭐 러시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좀 엄밀하게 좀 체크해 볼 거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협계라는 표현을 쓰죠. 즉 어떻게 보면 기차와 그 기차의 어떤 바퀴와 이런 거리를 우리 협계라는 표현을 쓰겠는데 러시아 쪽은 예상보다 작거나 좀 크답니다. 따라서 철도주가 상승한 것은 기본적으로 디테일한 부분 좀 논의를 하더라도 그만큼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런 관점으로 철도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깔끔한 설명이지 않을까 싶겠고요. 또한 이어서 현대차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난주에 상당히 어닝 쇼크라는 표현 속에서 상당히 주가 급락의 모습 보이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16만원, 장중에는 16만 500원 속에서 오늘 1.2%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현대차 좀 보실 필요인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좀 보시면서 현대차의 모습을 보실 필요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때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현대차 실적이 쇼크입니다. 그 가운데서 워낙 강세가 됐고 또는 뭐 중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해외 수출 그리고 미국의 수출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실적이 1분기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아예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2분기도 안 좋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주 목요일날 어닝 쇼크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했지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주가 상승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자, 지난주 목요일날 실적이 어닝 쇼크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 목요일날에도 많이 상승했고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 현대차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보다도 그만큼 아시는 것처럼 엘리엇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소위 이렇게 분쟁이 된다면 현대차 주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이후에
현대차가 자사주 매각하겠습니다. 이런 평가 있는데 엘리엇은 그 자사주 매각 관련돼서 반대다. 이런 평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가는 2,000원 정도 상승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적보다도 엘리엇 관련돼서 이렇게 갈등이 있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그런 학습효과가 이 시각 현재 현대차 주가 상승과 좀 맞물리겠다 보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자, 호텔신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1만 6천 원대, 오늘 장중에는 11만 7천 원대를 찍었고요. 오늘 5%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현대차를 넘어서 호텔신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곧 보시는 것이 그 한국은행의 어떤 데이터인데요. 자, 오늘 나온 데이터입니다. 즉 3월 달에 한국의 어떤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눈에 띄는 것도 3월 달에 데이터를 보니 그 면세점이 2017년도 3월 달보다 즉 전년 동월비보다 면세점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답니다. 따라서 이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호텔신라의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건설업종 잠깐 좀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건설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이것들이 대북 경영주 때 올라가고 있다는데 데이터는 부정적입니다. 즉 건설 기성, 즉 기본적으로 건설하게 되면 1.5 돈을 받는 부분 있죠. 그래서 기성이라고 그러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3월이 2017년 3월보다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의 상승은 실적보다도 그만큼 대북 경영주의 어떤 기대가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전체로 오늘 5개 종목 관련돼서 대북 관련주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롱텀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정리 한번 쭉 부탁드리고요. 내일장 또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제대로 좀 정리된 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투자 심리가 좀 개선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보면은 거래소로 3일 연속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어떤 글로벌적인 수급적인 상황 개선은 긍정적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도 기금속 광물, 건설, 철강금속 등 이 남북 경협주와 어떤 중국 관련주의 상승세가 올랐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투자 모멘텀이 업종과 기업별로 나오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전에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부분, 또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좀 겹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3개월째 2,400선을 좀 행보했었는데, 이런 긍정적 모멘텀 때문에 2,500선에 대한 안착 부분이 기대가 되면서 5월달은 재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좀 예상이 되는 어떤 4월의 마지막 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경감할 것으로 보여주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을 어떤 좀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모멘텀으로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에 대한 발표에 대한 어떤 전후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관망군이 형성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외국인 순매수가 더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 비중을 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서 볼만한 종목들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화요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좀 눈여겨볼까요?
네네, 우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남북 경협주와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두산인프라코어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5%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1분기 매출액이 1조 9,500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25% 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416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62%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 여력은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중국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92%좀 급증했던 부분, 그리고 이 건설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확대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크게 좋아지는 확률로 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 두산인프가 연간 중국시장 판매량 가격 역시 지금 전년 대비해서 10%까지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두산마켓 매출액도 연간 10% 이상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개 유럽의 건설 경기 지수는 지속적으로 기준점을 웃돌면서 기대감을 더 계속 가져갈 확률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내일 한번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